다른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하니까 나도 이만큼은 해야지, 약간 이런 면학 분위기는 많이 조성되죠. 그렇죠. 제가 어저께 분당에 가서 손님을 만났는데 그분과 이제 학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재밌다. 그 학생이 4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분당에서 1, 2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놈은 크게 될 놈이야. 대치동을 보내야지. 그리고 대치동 학원에 시험을 봤대요. 입학시험을 봤는데 꼴찌를 했답니다. 이미 그 정도의 수준은 대치동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 친구가 기가 죽은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어머님은 그때부터 과기고를 준비를 해서 애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4학년 때부터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거를 시켜가지고 했는데도 과기고는 떨어졌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아놓은 성적이 있기 때문에 유수한 학교에 공대를 보내서 과기원이라는 그 대학원을 다닌 다음에 네이처지라는 곳에 뇌에 관련된 논문을 올려가지고 하버드 교수의 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청을 받아서 내년에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은 시킬 거면 일찍 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8학군 부모님들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트랙을 탔기 때문에 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밀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그럼 8학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이런 그렇죠.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가 좀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시키고 싶다라는 걸 저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직 더 커봐야 합니다. 이사님도 그 나이까지 실천했죠? 그럼요. 네, 그 나이까지 실천했다고 합니다. 웃긴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저는 부모님이 아무리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도 그냥 나가 놀았거든요. 아이가 어린데 그걸 잘 따라가나요? 아이가 어떻든과 관계없이 아이가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만들어 놓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길이 없는데 가라고 하는 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이의 선택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은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게 이제 학창 시절 보냈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학구열이 높은 지역이었잖아요. 그런 게 또 영향을 아예 끼치지 않는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 고통도 알고 어떤 점이 힘든 것도 알고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죠, 지도하는데.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맨날 싸우는 게 이겁니다. 애가 열심히 공부했어. 그럼 하루는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행 갔다 오자. 근데 그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여행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그 하루 여행이 아닙니다. 여행 갔다 와서 다시 공부의 마인드로 돌아가기까지는 3일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이 걸립니다. 왜? 너무 재미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공부를 시킬 거면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실제로 여행을 갔다 왔을 때 혹은 친구들이랑 놀다 왔을 때 다시 공부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휴가 갔다 오면 일하기 싫잖아. 아닙니다. 전 늘 하고 싶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담동에 처음 딱 입성했을 때 지금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던 거잖아요. 청담이며 삼성동이며 또 송파며,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짝 맛보기 좀 해주세요. 저희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삼익 아파트, 홍실 아파트 이런 데만 다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었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옛날 구축 그 주택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태였고 압구정은 완전히 배밭이요. 그렇죠. 잠실 쪽은 뽕밭이요. 그렇죠. 누에 잠자. 그리고 삼성동 쪽도 그 주위 보면 완전히 뻘판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30년 만에 이렇게 천지개벽을 한 거죠. 그랬던 강남이 지금처럼 많이 바뀌는 거를 여전히 지금 강남에 목격했죠. 사시면서 네. 보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강남에 살면서 욕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영동대로가 10차선입니다. 그때는 1시간에 차가 한두 대밖에 안 다녀요. 근데 우리는 힘든 거죠. 건널목 건너려면 1분, 2분이 걸려요. 왜 차도 없는데 이렇게 긴 거리를 만들어갖고 우리가 힘들어야 되느냐. 그랬는데 불평을 한 지 10년도 안 돼서 그 거리가 꽉 찹니다. 그 정도로 그 길이 그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길이었는데 10년도 안 돼서 그 길이 꽉 찼을 정도로 도시계획을 엄청 잘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직접 보고 자라고 영동대로가 깔리고 10년 안에 거기가 다 채워지고 그걸 보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저는 사실은 40살까지 공부를 한 만학도입니다. 투자나 무슨 그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늦게 눈이 떴고요. 그래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 부동산 업에 종사하게 된 지금은 아주 많은 관심이 있죠. 근데 뭐 다행히도 저희 어머님이 그런 부동산에 관심을 대신 가져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머니의 투자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극단적으로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 예와 우리 이모의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어머님은 모든 신시가지라는 신시가지든 다 돌아다니신 분이십니다. 서초동, 청담동, 압구정동, 대치동, 개포동, 분당, 판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대단하시다. 네,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면서 부를 축적하셨고 반면 우리 이모는 개포동이라는 아주 그 노른자 땅에서 투자를 하신 다음에 40년 동안 그걸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이모의 자산은 지금 수십 배가 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자산도 물론 많이 불었겠지만 옮겨 다니시면서 강남의 가치 상승의 속도를 다른 지역에 따라올 수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 그렇지 못한 것도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어머님의 성공 투자 사례가 우리 이모의 투자 사례보다 더 성공적이었냐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왜 강남이 모든 부동산 투자자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강남을 눈여겨봐야 되고 모든 사람의 눈이 강남으로 몰려 있는지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모님과 어머님, 복부인들의 이제 투자 사례를 잘 들었고 20, 30대들에게 투자나 뭐 재테크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약간의 팁이나 노하우를 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지인인 모 대학의 교수이자 유수한 기업의 대표이신 제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20대, 30대 친구들은 아직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곳을 정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강남이면 강남, 서울이면 서울, 자기가 원하는 고향이면 고향, 그것을 정한 다음에 그것으로 한 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기 위한 발판을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서 가라는 거죠. 강남에 가고 싶다면 경기도의 부동산을 먼저 사서 한번 굴린 다음에 서울을 한번 입성을 해서 또 한번 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강남으로 입성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목표를 세우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다 보면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부를 이룰 수 있다가 제 지인의 조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다. 네, 어쨌든 강남이라는 이 지역과 또 파라군 지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이유나 상황적인 것들 또 경제적인 부분들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남과 강남 파라군에 관련된 1세대와 또 거기 살고 계신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된 내용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